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4 탄도미사일 개발 성공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또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처음으로 확인했는데 우리 군의 첨단 무기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군 신무기 개발의 산실인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최근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2톤에 달하는 현무-4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고도를 높여 발사된 현무-4는 400km를 날아가 지하 100m 깊이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도 현무-4 개발 성공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장사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더욱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사실을 공개 천명한 건 처음입니다. 미중일 등 주변국들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나선 가운데 한국군의 대응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ADD도 창설 50주년에 맞춰 연구 중인 첨단 무기체계를 대거 공개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 KF-X 핵심 장비인 AESA 레이더 국산 시제품 개발을 마쳤고 합성생물학 기술을 통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도 나섰습니다. 초소형 위성 수십 기를 쏘아 올려 적성 지역을 24시간 감시하는 초소형 군집 위성체계 개발에도 한창입니다. ADD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도래하는 미래전과 감염병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할 국방과학 기술을 확보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8일에 한미미사일 사거리 지침 개정은 그동안 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뒤처져 있었던 우리나라 우주발사체와 미사일 분야의 족쇄를 한 단계 푼 행보로 평가된다. 한계는 있지만 보다 무거운 위성 등을 쏘는 로켓 기술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전한 기술을 미사일 개발에 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액체연료 로켓에 고체연료 부스터, 사톤급 군사위성 올릴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지침상의 제한 때문에 액체연료만을 이용한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해왔다. 액체연료 로켓은 추력 등을 조절할 수 있어서 궤도를 잘 조정해야 하는 우주발사체를 쏘 올리는 데 유용하지만 그만큼 구조가 복잡하고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정영근 교수는 액체연료 로켓에 고체연료로 된 부스터를 장착한 혼합형 로켓을 만들면 발사 중량을 4톤 정도로 올릴 수 있다며 고체연료는 길어야 1분에서 2분이면 다 타버리지만 혼합형 로켓으로 추력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땅에서 떠오를 때 액체와 고체연료를 함께 활용하고 고체연료가 모두 타버린 뒤에는 추력을 조절하면서 위성의 위치를 세밀히 맞추기 위해 액체연료를 쓸 수 있다는 얘기다. 상식적으로 위성이 크면 보다 많은 장비를 탑재할 수 있다. 미국의 키홀 정찰위성은 10톤을 상회한다는 것이 한례다. 한국군 첫 전용통신 위성 아나시스 2호를 실은 펠컨9 로켓이 21일 오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 따라서 얼마 전 미국 스페이스X의 펠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된 아나시스 2와 같은 군용통신 위성이나 정찰 등 다른 목적의 군사위성을 쏘 올리는 데에도 이러한 기술이 사용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고체 연료만을 사용하는 로켓의 길은 열렸어도 이러한 로켓은 액체 연료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소형 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에 적합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누리호와 같은 액체 연료 로켓은 가격이 비싸 수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 박수경 과학기술부장관은 29일 브리핑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출력의 크기와 목표에 따라서 액체, 고체,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로켓 설계가 가능해졌다며 소형 발사체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를 부연했다. 사거리는 여전한 족쇄, 대형 로켓 모터 개발 길은 열려 쉽지는 않을 듯.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언급한 탄도미사일의 정체로 보이는 현무-4는 사거리 800km의 탄두 2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지침 개정에 800km 사거리를 연장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고체 연료 로켓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를 미사일 발전에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탄도미사일과 고체 연료 로켓이 세부적으로 운용하는 측면에서는 다르지만 일단은 활용되는 기술에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장영근 교수는 주변국의 반발을 의식해 사거리를 800km로 묶어두긴 했지만 우주 발사체라는 명목으로 대형 고체 연료 로켓 모터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며 기술 발전의 여지를 묶어놓은 것을 풀었다고 말했다.
세밀한 조종이 필요한 우주 발사체와 달리 탄도미사일은 주로 고체 연료를 이용한다. 고체 연료 로켓은 발사 직전에 연료를 주입할 필요가 없어 군사작전용으로 유용하기 때문이다. 한국군 탄도미사일 현무-2A 시험 발사 장면. 28일 지침 개정을 발표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현종 2차장은 800km 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는 인 듀 타임에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해 해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다만 대형의 고체 연료 로켓 모터를 만드는 기술은 아주 까다롭다. 예를 들어 ICBM급의 대형 고체 연료 로켓 모터 기술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만이 실용화했는데 이 같은 현실은 일정한 한계로도 지적된다. 기술 개발의 여지는 열렸지만 여전히 쉽지는 않은 셈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만들고 있는 액체연료 로켓 누리호와 ADD가 개발할 것으로 보이는 고체연료 로켓 또는 미사일이 서로 겹치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 장 교수는 군 정찰위성을 소형화시켜서 고체연료 로켓은 500kg 이하 같은 것만 쏘고 항우연에서 개발한 누리호는 1.5톤 이상을 쏜다면 차별성이 있는데 두 개가 유사한 능력을 가지면 중복 개발이 된다며 차별성을 갖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무-4는 현재 대한민국이 개발한 2톤의 탄두를 장착한 세계 최고의 벙커버스터이며 차후 개발될 B형은 무려 탄두 4톤을 장착하는 미사일이다. 2017년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4일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탄두 중량 해제 요청을 받아들였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전에 한국은 탄두 중량 증가를 계속 요청해왔다. 탄두 중량 1톤인 현무-4 미사일이 개발되면 미사일이 마하 10가량의 속도로 지상에 낙하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GBU-28이나 벙커버스터보다 2에서 3배의 파괴력과 지하 관통력을 가질 것이어서 전술 핵무기급의 전략무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는 심히 과장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술핵의 위력은 20에서 수 KT 정도이며 현무사의 탄두가 2톤에서 4톤이므로 전술핵의 0.1% 화력밖엔 못 낸다. 재래식 화약으로 그 정도의 위력을 낼 수 있었으면 굳이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GBU-28 벙커버스터 중량 2.2톤, 탄두 중량 286kg, 5004의 강화 콘크리트 6m 관통, 지표면 30m 관통. GBU-57 벙커버스터 중량 14톤, 탄두 중량 2.4톤, 5004의 강화 콘크리트 60m 관통. 한국군은 GBU-57의 3배 관통력이라고 평가하므로 5004의 강화 콘크리트 180m 관통 능력을 가진다는 의미인데 오버로 의심되며 5004나 되는 강화 콘크리트 벽을 180m 두께로 만드는 나라도 없고 그걸 뚫는다는 것도 비상식적이다. 하지만 GBU-57보다는 가볍지만 낙하 속도가 마하 8인 관계로 에너지를 계산하면 더 높게 나오기에 GBU-17보다 더 관통력이 좋을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마하 0.9의 속도에 탄두 중량 450kg인 토마호크 미사일이 사실상 전술 핵무기급 성능을 갖는다고 평가한다. 여기서 전술 핵무기란 GPS가 개발되기 이전에 정확도가 낮은 탄도 미사일 시대의 전술 핵무기를 말한다. GPS의 개발로 토마호크 미사일의 정확도가 매우 높아져 쪽집게 스마트 공습이 가능해지자 예전에 부정확한 전술 핵미사일만이 파괴할 수 있었던 견고한 콘크리트 건물을 토마호크로 파괴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군은 이미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서 2019년 현무-4 미사일의 양산과 동시에 실전 배치를 할 계획이다. 2020년 2월 18일 신형 현무 미사일에 관한 기사가 나왔다. 이 기사에 따르면 500km 사거리의 탄두가 무려 4톤급인 미사일과 800km 사거리의 탄두 2톤급 미사일을 군에서 이미 확보했다고 한다. 이어서 탄두 중량과 위력이 증강된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 중이라고 한다. 2020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가 국민들께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 우리는 어떠한 안보 위협도 막아내고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국방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현무-4를 극찬했다. 현무-4의 탄두부엔 화약은 조금만 넣고 대부분을 중금속으로 채웠다. 탄두를 무겁게 해서 운동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다. 지난 7월 23일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각종 첨단 무기를 시찰한 뒤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세계 최고 수준 탄도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데 대해 축하드린다 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미사일인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국과연이 개발 중인 현무-4로 해석되고 있다. 현무-4는 사거리 800km의 탄도 중량 1톤으로 추정된다. 현무-4의 개발이 본격화된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 탄도미사일 개발의 조스가 되었던 한미미사일 지침이 지난 2017년 본격 개정되면서부터이다. 미사일 지침이 개정되자 사거리 500km 미사일의 탄도 중량이 1톤에서 4톤으로 사거리 800km 미사일은 500kg에서 2톤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위력이 증대된 신형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현무-4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징후 시 중요 군사목표물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우리 군의 핵심 무기로 개발되었다. 탄도미사일을 운영하는 육군은 지난 2017년 5대 게임 체인저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천후, 초정밀, 고위력의 미사일 전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현무-4는 현존하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가운데 가장 큰 탄도 중량을 갖게 된다. 현무-4 개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개발한 둥펑-16이 1.5톤의 탄도 중량으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가운데 가장 크고 무거운 탄두를 장착했었다. 구체적으로 현무-4가 어떤 종류의 탄두를 장착하게 될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탄두 무게로만 봤을 때 현재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벙커버스터 직지하 관통형 유도 폭탄인 GBU-28과 비슷하다. 이 때문에 현무-4는 북한의 주요 지하시설물을 파괴할 수 있는 대형 관통탄두를 탑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GBU-28의 경우 철근 콘크리트는 6m, 토양은 30m 이상 관통에 들어가 폭발한다. 현무-4는 2톤의 대형 관통탄두를 탑재했을 경우 탄도미사일이 마하우 이상으로 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면 어마어마한 운동 에너지가 더해져 GBU-28을 훨씬 뛰어넘는 파괴력과 관통력을 자랑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대형 관통탄두에 고폭탄 대신 열압력탄을 충전해 사용하게 되면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열압력탄은 터널과 동굴 그리고 벙커와 같이 폐쇄된 공간에서의 파괴력이 고폭탄에 비해 상대적으로 뛰어나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는 유사시 서울과 수도권을 노리는 북한군의 장사정포를 파괴하기 위해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를 개발했다. 전술지대지 유도무기에는 침투관통형 열압력탄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무-4는 지난 3월 중순 충남 태안군 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정부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시험 발사를 실시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3개월간의 시험 평가 끝에 개발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개발이 완료된 만큼 앞으로 양산을 위한 규격화 작업이 남아있다. 규격화 작업이 끝나면 이르면 내년부터 현무-4의 초도 양산이 진행될 가능성이